자,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ESG 관련 공시 및 평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따르면요. 수출 기업의 ESG 리스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중복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약 59%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기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ESG 경영의 애로사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평가 한계 그리고 이해를 살펴보게 되면요. ESG 포괄 영역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투자 성과와 상관관계가 모호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ESG 스탠다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ESG 스탠다드를 정독한다면요. 우리 회사에 어떠한 투두 리스트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에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협력사 그리고 대기업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ESG 스탠다드를 이용한다면 ESG 경영을 원활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ESG를 스탠다드를 파악해야 하면요. 우리 회사, 우리 산업에 맞는 적합한 지표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방대한 ESG 경영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부로 안착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이 쉬운 것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ESG 평가 그리고 대응 여러 가지 내재화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해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쉬운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미리 사전 내부 평가를 하여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각 부서마다 키맨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 부서원과 경영진, 임원진을 포함해서 KPI를 선정해서 성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ESG 평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ESG 리스크를 찾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